네, 매주 수요일 우리가 만나보는 다크한 남자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말씀해 주시는 베프의 축 시간이죠. 베프 배상훈 프로파일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배상훈입니다. 네, 우리 배상훈 프로파일러님은 원래 좀 일찍 오셔서 항상 우리 방송하는 거 보시면서 이제 기다리시는데 좀 전에 최진봉 교수하고 이제 얘기 나눴던 그 토리의 몸줄 경찰 특공대 폴리스 이게 불법입니까? 위법입니까? 경찰 제목 및 경찰 장비 규제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게 이제 3년 전에 그 경찰 장비를 함부로 뭐 쓰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죠. 규제를 좀 예, 하죠. 오인들 그렇죠. 그래서 경찰 옷 입고 돌아다니는 게 만지지 않습니까? 네, 이 민간인이 맞습니다. 예. 경찰 장비를 네. 함부로 민간인이 쓰면 안 되는 거고 경찰 특공대가 쓰는 경찰견이라고 하는 그 표시 자체를 네. 민간인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 영부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예. 그걸 함부로 누가 그거를 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를 준 사람은 징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 저는 좀 약간 좀 상식적이지가 않아요. 둘 다 사실은 아니, 준 사람도 그렇고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 않은 몰상식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장비는 절대 민간인이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오인하면은 네. 그 장비 자체는 국가 예산, 국가 장비입니다. 네. 경찰견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그런 재물이죠. 예, 사실은. 재물이고 네. 그걸 표시하는 것도 국가의 재물이기 때문에 그건 오인하게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전 이해를 이해가 안 가죠?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네요. 특이해요. 나나님, 개 주인들이 너무 경솔하시네요. 그 진짜 그거는 네. 심각히 비서실에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좀 신중하지 못한 것 같아요. 자, 보겠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만나고 우리가 또 9일 만에 만나는 거죠. 그때는 이제 그 경제하시는 분하고 바꿔섰었으니까. 근데 그 사이에 계곡살인 피의자 이은혜하고 조현수가 이제 체포되고 이제 검거가 됐는데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 당연히 어딘가에서 가까운 데 숨어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맞았어요. 삼성에 있는 오피스텔에 있었다라고 예. 얘기가 나오죠. 예. 제가 자, 사는 곳에서 지하철 세정거장. 그래요? 그게, 예. 거기 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을 공개 수배된 사람들 얼굴도 못 알아볼 정도로 사람들이 서로 무심해요? 왜 이렇게 하지? 예. 거기는 이제 일종의 신도시 중에 신도시고요. 네. 삼성역, 구삼성역이 아니라 신삼성 같은 경우는 거기가 이제 여기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건물만 세워진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이 외지 사람이고 그러니까 지나갈 때 뭐 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주목하는 공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수배자들이 많이 그러니까 이제 지명 통보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사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 전에 그게 아니라 1차 사건, 일산 서부서에서 저기 수사를 2019년도 10월에 할 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 북부경찰청의 프로파일러들이 심리 분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일산 서부서의 유죄 의견으로 송치했을 때 이미 이 유죄 취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송치가 됐는데 그걸 기반으로 했을 때 사실은 이 이은혜의 신병 확보 같은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은혜의 근거가 고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활동 근거가. 활동 근거가.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수사의 책임자라고 하면 고향 일산부터 뒤졌을 겁니다. 그래야지 당연히 이거 맞겠죠. 거기가 근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해보니까 그것도 있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어쨌든 제일 1차적으로 뒤지고 확인하고 검까지는 좀 감시라 그래야 되나? 이런 거 해야 될 곳은 일산 고향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그런데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왜냐 인천지검에서 조금 묘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뭐라고 하죠? 합동 검거팀이 수사했다, 잡았다고 하고 인천 광수대는 자기들이 잡았다고 하고. 서로 지금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은? 공치사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둘 모두에서 사실 일산 서부서의 그 기록을 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가 전제가 되니까 이 사람들이 빨리 잡을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인천지검에서 12월 14일 날 이게 사라져 버렸는데 그럼 일산 서부서 쪽에 문의를 확인을 먼저 해갖고 해야 되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라면 근데 이 사람들은 2월부터 여기 있었어요. 그렇죠. 그럼 2월에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3월 말에 공개 수배하면서 막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부장검사는 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했다고 하는데 그런 쓸데기 없는 걸 할 필요가 없는 왜냐하면 처음에 수사한 사람들한테 물어봤으면 그렇죠. 되는 거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공을 내가 차지하려고 상호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안 됐다. 이게 핵심인 거죠. 그죠, 핵심이죠. 정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경찰도 못 믿겠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럼 그렇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몰라요. 참 좋아요. 어쨌든 본격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는데 피의자인 이은혜하고 조현수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자수를 건해서 이은혜 씨 뭐 자수한다고 해서 어디 있으니까 데리러 와라 이래가지고 잡힌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또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이은혜가 이렇게 비협조적으로 나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예, 그게 말이 안 돼요.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도 이은혜의 부친과 이은혜가 통화를 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수사팀에서 얘기를 할 때 자수라고? 예, 뭐라고 좀 일종의 좀 자수하는 형식을 취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래야지 그동안 자기네들이 못 잡은 게 그렇죠. 어느 정도는 좀 네. 얘기가 되니까 명구스러워서 그랬을 가능성도 있다.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 발생했냐면 인천지검에서는 그래서 같이 잡았다고 하는 거고 네. 인천 광수대에서는 자기들이 잡았다고 하는 거를 둘을 맞춰보면은 왜 그게 자수가 돼야 되는지에 성립이 되는 거, 논리적 성립이 되는 거죠. 아, 안 그러면은 자기네들이 징계 먹어요? 아니 그 결국은 놓친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진짜. 그럼 만약에 덜컥 인천 광수대에서 끌고 왔다고 하면 인천지검은 뭐가 됩니까? 그래요. 상황 자체가 왜 이거를 자수로 연결되냐면 논리적 연결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 진짜 되게 부끄러운 민낯이네요. 이 상황 자체가. 근데 어쨌든 진술을 회피하고 있어요. 이 피의자들이. 이것도 참 문제인데 결국 구속영장은 발부가 됐습니다. 뭐 당연한 거입니다만은 어쨌든 중요한 건 잘못된 오피스텔 동호수로 알려주기도 하고 수사에 혼선을 줬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뭐 자수했으니 원래 자수한 사람들은 그걸 하잖아요. 이렇게 감경 이런 거 그렇죠. 해주잖아요. 법에 형사소송법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해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태도가 매우 불량스럽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아니, 그러니까 자기는 22층에 있으면서 15층으로 와서 가는데 거기는 조연수밖에 없고 본인은 22층에 있고 네, 22층에서 이제 계단으로만 왔다 갔다 하고 네, 그러면 자기가 진짜 자수할 요량이었으면은 네. 제가 22층에 있으니까 22층으로 오십시오라고 했으면은 그렇죠. 근데 그럼 15층으로 먼저 수사팀을 유도한 다음에 자기 도망가려고 했나요? 그렇죠. 도망가려고 했던 거겠지. 그러니까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설명하지 않으니까 네. 이게 진짜 자수야 아니야? 제가 보기엔 이건 자수가 아니라 자수를 위장한 다른 어떤 거겠죠. 그래야지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거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절대 자수라고 할 수가 없고요. 우리가 이제 자수라는 말을 써서 그 사람의 형을 감경시켜 줄 수 있는 법률적인 요건에 저는 안 맞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것을 경찰이 용인하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면피죠. 책임 면피. 서로 못 간에 잡은 이 거에 부분이 대한. 있는 거죠. 예. 뭐 경찰은 처음부터 주변인 수사랑 자체 인지 수사를 동시에 했다라고는 하지만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현장 취재한 기자들 말로는 그 삼성역 인근에 있는 오피스텔 숨기기 매우 좋은 곳이었다라고 얘기는 하지만은 또 사실은 뭐 얼마든지 요즘 같은 경우에 찾을 수 있는 거 아닌가 그건 싶기도 기자분들이 네, 여기 기자분도 계시지만은 네. 그건 아니죠? 뇌피셜이면 뇌피셜이다? 말하자면 그런 데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게 근데 아니라 많다. 예, 거기 가보면 몇 군데 더 있습니다. 네, 그걸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검찰이든 경찰이든 정말 좀 정직하게 사실대로 조사하고 발표하면 안 됩니까? 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이게 저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는데. 좋아요. 자, 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경찰 수사를 들어보니까 당사자를 뭐 열심히 연구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이참 뻔뻔스럽게도 공개 수배돼 있는데도 지인들하고 경기도 외곽으로 여행도 다니고 막 이랬다는 거죠. 물론 마스크 썼으니까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은 정말 대범한 건지 경찰을 무시한 건지 이 뭐예요? 왜 우리 잡혀도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안 잡힐 거다 이겁니까?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죠. 만약에 2월부터 거기 있었는데 3월 30일 날 공개 수배가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럼 공개 수배 되기 전까지는 사실은 자기들이 좀 자유로웠는데 네. 갑작스럽게 30일 날 공개 수배가 되면서 네. 그동안 자기들을 도와주고 아니면 조력했던 사람들을 이걸 단속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을 데리고 저는 그게 여행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일종의 MT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 자기네들끼리 이제 서로 네, 간에 또 다시 결속력을 결속을 달성하는 해야 거죠. 되니까. 그래야지 성립이 되는 얘기지. 왜냐하면 멤버십 트레이닝이다. 그렇죠. 그 부장검사님이 담당 차장검사님이 그런 무슨 말씀하셨냐면 네. 2월 전에도 계속 전국을 뺑뺑뺑 돌았답니다. 이 두 커플이. 새로운 것을 물색하려는 예. 건가요? 그러니까 도피처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건 여행이라 그런 개념이라든가 이 4월 3일 날 했던 거는 네네. 여행 개념이 아니라 기존의 걸 정리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하려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건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간과했던 것이 이 둘 중 늘 감시하고 있는 걸 간과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더라고요. 여행 당시에는 지인의 승용차를 이용해서 이동했고 다른 사람 명의의 신용카드로 숙박업소 결제도 하고 이번에 잡힌 것도 사실은 그 과거에 사용했던 지인의 신용카드로 다시 썼다가 지금 뭐 덜미를 잡혔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카드도 빌려주고 뭐 여러 가지 해줬던 그 사람하고 도대체 관계가 정확히 뭡니까? 뭐 조연수 2, 3 정도 되겠죠. 아, 그러니까 이은혜 주변에는 조연수 1, 조연수 2, 조연수 조연수 3가 1, 2, 3가 있다고 있어요? 거기 자기도 진술하고 있고 소위 말하는 지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 비슷한 지인 1, 2, 3가 계속 언급되는 거 무슨 보니까 손오공 1, 2, 3 손오공들이 막 분신해가지고 쫙 깔아놓은 예, 것처럼 그런 정도인데 그 사람들이 간과했던 게 경찰의 수사 기법이 그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그 카드 사용 내역을 이렇게 일별해 갖고 쫙 놓고 봅니다. 그러면 아 이게 특이한 공간이 튀면은 아 얘네들이 움직였구나 해서 바로 쫓아가죠. 요번 경우도 탁 튀었는데 어느 숙박업소에 결제되고 그 이 차 연관된 차가 삼성역 인근에 나타나서 사실은 삼성역을 뒤진 것도 그렇게 된 거죠. 이런 얘기 들으면 나도 꼭 수사를 해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여기 지금 말씀은 그렇지만 요거는 한 달 동안 한 거를 지금 한마디 한 겁니다. 한 달 동안 이 버티실 있어야죠. 한 달 동안 열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노력하고 그렇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렇죠. 그건 내가 또 못하겠네. 그러니까. 좋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승용차하고 신용카드 빌려준 사람 사실은 이거 도피를 방조한 거잖아요. 내지는 뭐 공모한 건데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이건 그래 되겠죠. 네, 이거는 이게 가족도 아니고. 범인은요. 범인 도피죄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본인이 이 행위가 저 사람들의 도피에 도움이 되는 걸 충분히 인지하고 충분히 있었다고 알고 있죠. 하면 몰랐다고 하면야 어떤 다른 어떤 것이 되겠지만 근데 공개 수비도 된 마당에 몰랐다는 말이 안 몰랐다고 한 것도 되니까. 아니고 분명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좀 도와달라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처벌을 받겠죠. 처벌 받는 것만이 아니라 네. 아마 검찰을 골탕 먹였다는 것 때문에 많이 출두할 겁니다.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자, 게다가 이은혜랑 조연수가 도주하면서 성형수술을 하려고 그래서 옛날에 페이스 오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그렇죠, 예. 얼굴을 쫙 갈아가지고 아무도 못 알아보겠다. 니콜라스 케이지 나오는. 예. 정말 옛날 얘기인데 예, 옛날, 잘하시네요.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성형수술하고 나면은 수사기관의 이 눈길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는 있지만 성형수술 기록은 남죠. 근데 그런 거 다 그냥 개인정보로 원래 딱 경찰이 고기를 딱 꼭 찍어가지고 병원 원장한테 이 사람 지금 범인인데 니네가 성형수술을 해줬지? 이러면서 내놔라라고 하기 전에는 모르는 모르죠. 거잖아요, 예. 사실은. 모르는데 이제 경찰이나 수사기관은 그런 약간의 불법적인 것을 하는 성형수술은 기관은 그런 의원은 파악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거 해주는 데를 해주는 데가 소문이 나니까 첩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대충 어디로 가서 했을 것이다라는 게 거기부터 두지죠. 그러겠네요. 근데 그걸 영장을 가지 않고 그 원장님과 많은 얘기를 하죠. 게다가 만약에 공개 수배를 됐으면 어쨌든 이은혜 씨나 조연수 얼굴을 이렇게 알 테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 병원 원장이 정말로 죄가 없는 착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라면 딱 얼굴 보면서 수술해달라 그러면 먼저 알아차릴 테니까 그렇죠. 원래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경찰이 만약에 그걸 쫓아오면은 본인 스스로 아시겠죠. 원장님이 그러겠네요. 이게 네. 내가 지금 큰 게 걸리겠다 싶으면 뭐 정보를 내놓으시겠죠. 그러겠네요. 자, 어쨌든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은혜하고 조연수가 남편 윤상엽 씨를 보고 독도 먹여서 한번 해보고 살인 미수 그다음에 다이빙 강요해서 숨지겠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는 어쨌든 별다른 이상점이 없었으니까 종결 처리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보험 사기라고 하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래서 지금 법률가 분들은 힘들지 않겠나, 뭐 최단 변호사님 같은 분들은 좀 어렵지 않겠나라는 말씀도 하시고 저는 사실은 그러는데 좀 쉬울 것 같은데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 이제 일산 서부서에서 넘겨준 것 자료로. 중에 그것이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있었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보험 사기 관련된 예, 내용이. 거기 이제 그 같이 있었던 그러니까 목격자 이제 중에? 예, 목격자인지 조력자인지 어쨌든 같이 있던 사람들 혹은 그거 연결된 사람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행위가 뭔지를 알고 갔던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때 한 6명 정도가 같이 있었죠. 갔었는데 그 중에 순수 목격자가 한 명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원래는 그 조연수나 이은혜 측근인 목격자가 그렇죠. 한두 명이 예. 있었었고 그래서 그 순수 목격자의 증언하고
나머지 목격자의 증언하고 좀 면밀히 분석을 해보면 좀 나올 것이다가 첫 번째인 것이고.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그거죠. 그렇죠. 예. 두 번째로는 죄수의 딜레마가 또 작용을 그렇죠. 한다는 거죠. 배신자가 예, 나오는 배신자가 나오는 거죠. 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단비 변호사는 너무 보수적으로 지금. 아니, 그럼 당연히 뭐. 해석하고 있고. 그렇죠. 예, 저는 좀 진보적으로 해석하겠습니다. 뭐 법률가들도 여기 해석하는 여지가 다 달라져, 다르니까. 다르죠. 자, 좋아요. 자, 요거 하나 볼게요. 최근 인터넷 카페를 중심으로 해서 이은혜 2016년 결혼식이라는 글과 사진이 퍼지고 있어요. 근데 뭐 몇 년 사이에 뭐 3번 결혼했다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위장 결혼이죠, 정확히 지금 말하면. 화면 보면은 예. 지금 웨딩드레스를 입고 지금 결혼하는 것 같은 예. 모습인데. 저 결혼식을 했는데 파혼당했죠. 그때 그러니까는 그 시댁 측에서 이상해가지고 예. 탐정을 고용해서 확인해봤더니 확인했더니 그 다 하객이다 알바들이었다는 거죠. 부모도 아니고 예. 그리고 너무 사람 수도 적었고 이상했다라는 그리고 거죠. 뭐 문신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왔는데 반바지 입고 그러니까 문신을 일반인 같지 않았다는 예, 거죠? 그게 무슨 뭐 하객이냐. 뭐 놀러 온 애들도 아니고.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저걸 의심하게 된 계기가 전 더 특이하더라고요. 그 시댁, 그 전 시댁이라고 불려야 되나? 어쨌든 그 집에서 왜 의심하게 됐냐면 그러니까 비용을 하나도 안 내서 그렇죠. 필요한 비용 같은 거는 좀 나중에 주기로 했는데 그 비용마저도 안 내고 계속해서 도망치려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확인해 봤다는 건데 그러기도 하나요? 어쨌든. 그러니까 두세 건이 그랬다. 결국은 그 두세 건을 계속 시도한 거죠. 결혼 사기 했는데 결국은 안타깝게도 윤 씨가 걸려든 거죠. 마지막에. 그러네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2016년 결혼식이 있었고 2015년 11월에도 결혼식이 그렇죠. 있었었고 2년간 3번 결혼했었다는 건데 그런데도 주변에 의문사한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이게 문제였다라는 건데 이 사람은 왜 자꾸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결혼을 자기 얼굴이 예쁘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남자를 속이겠다 이런 생각인 겁니까? 그래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득 플러스 자기 주변에 있는 공범들과의 범죄적 이득 이것들이 다 이게 집단 사기 형태로 계속 진행되지 않습니까? 이은혜의 범죄가. 네. 하나의 저는 사실 이게 범죄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이걸 그렇게 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근데 이 사람, 이은혜에 대해서 진성 사이코패스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진성이란 게 뭔지 전 그분 말씀 잘 그래서 모르겠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이게 진성, 이거 가성이 있나요?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사이코패스인데, 뭐 누군 진짜 사이코패스고, 예. 그러니까 아마도 좀 정도가 매우 심한 뭐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그 사이코패스는 그렇게 구분하는 그렇게 게 하는 게 아니고요. 아니에요? 네 가지 영역에서 예. 흔히 말하는 이 가학적 아니면 이제 가학적. 예, 그리고 사회성 그리고 이제 사회성. 피학적 그리고 이거 하나 더 있습니다. 네 가지 정도의 영역에서 구분을 하는 게 흔히 학문적으로 구분하는 거고 네네. 그냥 관행적 언론에서 구분하는 거는 사이코패스는 그냥 하시는 거죠. 아, 그냥 이제 그냥 하는 말이에요? 언론에서 하는 거고 본인이 임의적으로 하신 거고 네. 사실 좀 그래서 저는 좀 그런 말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왜냐하면 뭘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사이코패스 어떤 사이코패스 세상에 사이코패스가 수천 수백이 있는데 그걸 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거는 정확히는 학문적으로 정립된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관례적으로 쓰는 걸 써야지 자기 머릿속에 나오는 걸 써버리면은 우리 시민들이 헷갈리시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은혜는 왜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종의 범죄 경력이 확대됐다라고 하고 이런 존재를 이제 슈퍼프레데터 초포식자라고 하죠. 초포식자. 예, 사이코패스의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위에 사이코패스. 이건 미국의 범죄학계에서 공인된 내용이죠. 사이코패스를 지배하는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프레데터라는 게 포식자인데. 그렇죠. 프레데터. 슈퍼프레데터는 포식자가 사이코패스니까 그들을 지배하면서 하는 집단화된 범죄 경력자들. 요건. 근데 사실 저는 그게 궁금했어요. 이은혜 씨가 이렇게 계속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기에 전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저는 부모가 안 계신가? 가족이 없나?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검거되는 과정을 들어보다 보니까 부모하고도 계속 연락을 하고 이런 거잖아요. 그 러브하우스에 보시면은 그 일종 약간의 그 부모님이 장애를 좀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사실은 이은혜가 부모님도 가스라이팅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기가 자식이 부모님을 가스라이팅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슈퍼프레데터죠. 그래서 그 슈퍼프레데터는 자기 부모, 가족도 다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서 네. 어민숙 같은 존재가 나타나는 게 그겁니다. 어민숙 예전에 보험 사기했던 엄여인. 네. 그 누굴 죽였습니까? 자기 남편, 어머니, 오빠 눈 찔러서 실명시키고. 그래서 슈퍼프레데터라고. 저는... 자기 가족도 공격의 대상으로 하는, 자기 가족도 가스라이팅의 대상으로 하는. 그게 사이코패스의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아니 가스라이팅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은
정말로 수면제 먹여서 잠자게 한 다음에 눈을 진짜 찌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가능하죠. 현실에선 가능하죠. 어머. 소설은 그렇게 못 쓰지만 현실에선 그런 존재들이 있죠. 너무 끔찍합니다. 그렇죠. 아유, 우리 진짜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게 멀쩡해 보인다고 정말 다 멀쩡한 사람들이 그렇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전 남편이 원래는 한 6, 7억 정도의 재산을 있었을 텐데 지금 한 푼도 없다고 그러면서 자기네가 돈 많이 썼다 그랬다면서요. 그리고 가족도 2억 정도를 사기를 당했죠. 그러니까 총으로 한 9억 정도 당하신 것 같습니다. 그 돈 다 어디다 썼다는 거야? 공범들한테 나눠준 건가? 지속적으로 이제 자기 주변에 자기 조직이라고 하나 알겠습니다. 밀린 이런 형태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